대치야, 너는 내 친아들이 아니다. 고강수의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고대치의 얼굴이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한수철의 죽음을 둘러싼 25년 전 진실 때문에 불려왔다고 생각했던 고대치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에 입술조차 움직이지 못합니다. 고강수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고대치 앞에 내려놓습니다. 누렇게 바랜 서류와 함께 아주 오래된 아기 사진 한 장이 미끄러져 나오는데 사진 속에는 돌도 지나지 않은 작은 아기가 낡은 담요에 쌓여 있습니다. 고대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이게 뭡니까? 고강수는 한참 동안 사진 속 아이를 바라보다가 말합니다. 너다. 내가 널 처음 만났을 때. 고대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갓난아기였어. 이름도 제대로 없었고 부모가 누군지도 알 수 없었다. 보육원에 맡겨진 아이였지. 고대치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납니다. 제가 보육원에서 왔다고요? 고강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가 널 데려왔다. 내 호적에 올리고 내 성을 주고 내 아들로 키웠어. 고대치의 머릿속에서 지난 수십 년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립니다. 자신과 아버지 고강수가 너무나 달랐던 이유, 어릴 때부터 주변에서 아버지랑 하나도 안 닮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괜히 기분이 상했던 기억까지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런 기억을 떠올릴 틈도 없이 고강수의 다음 말이 더욱 잔인하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그 관계를 끝내려고 한다. 고대치의 눈이 크게 흔들립니다. 아버지, 고강수가 차갑게 잘라 말합니다. 파양하겠다. 이번 이야기는 바로 이 충격적인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25년 전 한수철의 죽음에 얽힌 진실이 모두 드러난 뒤 고강수의 마음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허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고대치가 술에 취한 채 한수철의 차량을 뒤쫓았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고강수를 정말 무너뜨린 것은 그 뒤 25년이었습니다. 석권식에게 자신의 죄를 대신 뒤집어 씌우고 돈으로 빚을 해결해주며 입을 막았으며 무엇보다 한수철의 아들 고결을 자신의 아들로 받아놓고도 진실을 숨겼습니다. 고강수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병든 몸으로 새벽까지 홀로 서재에 앉아 있다가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고 한 장 한 장 넘기던 손이 어느 사진에서 멈춥니다. 아주 오래전 자신이 젊었던 시절 갓난아기 한 명을 품에 안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 아기가 바로 고대치였습니다. 당시 고강수는 아직 지금처럼 거대한 회사를 일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사업을 키우느라 바빴지만 어느 날 후원을 위해 찾아간 보육원에서 우연히 아주 어린 아기를 보게 됩니다. 다른 아이들이 울고 소리를 내는 동안 그 아이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보육원 원장이 며칠 전에 맡겨졌는데 부모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고 고강수는 이상하게 그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기를 안아본 순간 작은 손이 고강수의 손가락을 꽉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고강수는 여러 번 보육원을 찾아갔고 결국 아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말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장님, 아무 연고도 없는 아이를 굳이. 하지만 젊은 고강수는 단호했습니다. 연고가 없으니까 가족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 그렇게 고대치는 고강수의 아들이 됐습니다. 고강수는 단 한 번도 그 아이를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친자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덜 먹이지도 않았고 덜 가르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의 뒤를 이어 회사를 맡길 사람으로 키웠습니다. 고대치가 사고를 칠 때마다 화를 냈고 일을 제대로 못하면 야단쳤지만 그것 역시 자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고강수는 오래된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내가 널 이렇게 데려왔는데. 그리고 고결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고대치 역시 자신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고결을 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겉모양만 놓고 보면 자신과 똑같은 일을 한 셈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고강수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를 사랑해서 자신의 아들로 품었지만 고대치는 그 아이의 친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진실을 알고도 고결을 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사실이 고강수를 더욱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나는 남의 자식을 내 자식으로 품었는데 넌 그 아이 아버지를 죽게 해놓고 어떻게 25년을 아버지 노릇을 했냐? 결국 고강수는 결심합니다. 다음 날 고대치를 집으로 부릅니다. 고대치는 이미 회사에서 자신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자신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자신은 고강수의 하나뿐인 아들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고대치가 들어와 자리에 앉자 고강수는 한동안 말없이 바라봅니다. 대치야. 네. 아직도 수철이 일은 사고였다고 생각하냐? 고대치는 한숨을 쉽니다. 죽이려고 한 건 정말 아니었습니다. 고강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죽일 생각으로 따라간 건 아니었겠지. 고대치의 얼굴에 아주 잠깐 안도감이 스칩니다. 하지만 고강수는 곧 말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넌 꼭 그 말만 하더라.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고대치가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수철이는 죽을 생각이 있었겠냐? 고대치는 입을 다뭅니다. 7살짜리 결이는 아버지 없이 살 생각이 있었을까? 아버지. 너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25년을 살 생각도 없었을 거야. 고대치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고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서랍을 엽니다. 그리고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오늘은 너가 모르는 얘기 하나 해주려고 불렀다. 고대치는 서류를 바라봅니다. 고강수가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줍니다. 이 아이 알아보겠냐? 고대치는 사진을 들여다보지만 알 리가 없습니다. 누굽니까? 너야. 고대치가 웃으려다 멈춥니다. 농담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너하고 농담할 기분으로 보이냐? 고대치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집니다. 고강수는 아주 담담하게 말합니다. 너는 갓난아기 때 보육원에서 내가 데려온 아이다. 고대치는 꼼짝도 하지 못합니다. 친부모가 누군지는 나도 모른다. 보육원에서도 알 수 없었어. 내가 널 봤을 때 너는 제대로 된 이름조차 없었다. 고대치는 사진과 고강수를 번갈아 바라봅니다. 그럼 저는 아버지 친아들이 아니었다는 겁니까? 그래. 고대치는 한참 동안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허탈하게 웃습니다. 그래서였군요. 뭐가? 아버지가 평생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했던 거. 고강수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고대치는 억눌렀던 감정을 쏟아냅니다. 제가 뭘 해도 못마땅해 하셨잖아요. 한수철만 보면 잘한다고 하고 저한테는 맨날 그 사람한테 배우라고 하고 결국 친아들이 아니니까 그랬던 거 아닙니까? 고강수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듣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묻습니다. 대치야, 내가 너가 내 친아들이 아니라서 대학 덜 보내줬냐? 고대치가 멈칫합니다. 밥을 덜 먹였어? 회사에서 네 자리 안 줬냐? 내가 가진 것 중 너가 남의 자식이라서 못 받은 게 뭐냐? 고대치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너가 사고 칠 때 내가 대신 수습했고, 사업 실패했을 때 다시 기회를 줬고, 결국 내 회사까지 너한테 넘겨주려고 했다. 그런데도 너가 내 친아들이 아니라서 내가 널 미워했다고? 고강수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립니다. 나는 널 낳지는 않았어도
한 번도 내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고대치의 눈에도 눈물이 맺힙니다. 고강수는 사진을 집어들어 고대치 앞에 다시 내려놓습니다. 보육원에서 처음 널 안았을 때 네 손이 내 손가락을 잡았어. 그날부터 너는 내 아들이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고대치가 말을 잇지 못합니다. 고강수는 차갑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다. 고대치가 고개를 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너를 데려다가 가족을 만들어줬어. 그런데 너는 똑같이 부모 잃은 결의를 어떻게 했냐? 고대치의 입술이 떨립니다. 그 아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이 너야. 그런데 그 아이한테 너가 아버지라고 불리면서 25년을 살았어. 고대치가 고개를 숙입니다. 고강수가 묻습니다. 네가 받은 사랑을 결의에게 돌려줬냐? 아니면 네 죄 덮는데 그 아이를 이용했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뭐였어? 고강수의 호통에 고대치가 움찔합니다. 너가 결의한테 진심으로 아버지였다면 적어도 언젠가는 진실을 말했어야지. 그런데 넌 너가 살자고 그 아이 인생까지 거짓말 속에 묻어버렸어. 고대치의 눈물도 결국 떨어집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알아. 고대치가 놀라 바라봅니다.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도 안다. 고강수는 서류 한 장을 꺼내 놓습니다. 그래서 나도 내가 할 일을 하려고 한다. 고대치가 서류를 바라봅니다. 이게 뭡니까? 법적으로 가능한 절차를 밟아서 우리 부자 관계를 정리할 거다. 고대치가 얼굴을 들며 외칩니다. 아버지, 파양하겠다는 말이다. 고대치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강수 앞으로 다가옵니다. 아버지, 저까지 버리시면 저는 뭐가 됩니까? 고강수의 얼굴에 잠시 아픔이 스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널 버리는 게 아니다. 고대치가 눈물을 흘립니다. 너가 스스로 아들 자격을 버린 거야. 한 번만 봐주세요. 난 널 한 번 봐준 게 아니다. 25년을 모르고 살았고, 너가 그동안 누린 모든 게 내가 널 아들로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다. 고대치는 결국 고강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디로 갑니까? 저한테 가족은 아버지뿐입니다. 그러자 고강수는 아픈 표정으로 내려다봅니다. 그 말을 너가 하니까 더 기가 막힌다. 고대치가 올려다봅니다. 7살짜리 결의도 가족은 아버지 한수철 뿐이었어. 고대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며칠 뒤 이 사실은 고민호에게도 알려집니다. 민호에게는 또 다른 충격입니다. 자신이 평생 친할아버지라고 믿었던 고강수가 실제로는 혈연상 할아버지가 아니었던 겁니다. 민호는 한동안 말을 잃습니다. 고대치는 그런 민호에게 연락해 마지막 희망처럼 매달립니다. 민호야, 이제 알겠지? 나도 이 집안 사람이 아니었어. 할아버지는 결국 피 안 섞인 나를 버린 거야. 하지만 민호는 쉽게 아버지 편에 서지 않습니다. 그게 정말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버린 겁니까? 고대치의 표정이 굳습니다. 뭐, 갓난아기 때 데려와서 평생 키우고 공부시키고 회사까지 맡기려고 했잖아요. 민호야, 그 정도면 친아들보다 더 아들처럼 키운 거 아닙니까? 고대치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래도 결국 파양하겠다고 했잖아. 민호 역시 참았던 감정을 터뜨립니다. 왜 파양당하는지는 생각 안 하세요? 고대치가 굳습니다. 아버지가 입양하라서 파양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 죽게 만들고 25년 숨기고 서 실장님한테 죄까지 떠넘겼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고대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민호는 눈물을 참으며 말합니다. 저한테 할아버지는 여전히 할아버지예요. 고대치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봅니다. 피가 안 섞였어도 저 어릴 때 안아주시고
학교 갈 때 손잡아주고, 잘못하면 혼내고, 잘하면 칭찬해준 사람이잖아요. 그게 가족이지 뭐가 가족입니까? 고대치의 얼굴이 무너집니다. 자신은 입양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민호도 고강수에게 등을 돌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민호는 혈연보다 자신을 키운 시간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민호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아버지도 그걸 좀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은 피 때문에 가족인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 때문에 가족인 것 같습니다. 고대치에게는 그 말이 고강수의 파양 선언보다 더 아프게 들립니다. 한편 고강수는 고결을 따로 부릅니다. 고결 역시 고대치가 고강수의 친아들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랍니다. 할아버지, 정말 아버지가 아니 고대치 사장님이 입양된 사람이었어요? 고강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갓난아기 때 보육원에서 데려왔다. 고결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고강수는 씁쓸하게 웃습니다. 참 이상하지. 나는 부모 없는 아이를 데려다 아들로 키웠는데 그 아들이 또 부모 없는 너를 자기 아들로 키웠어. 고결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나는 대치한테 사랑을 주려고 그랬고 대치는 내게 진실을 숨기려고 그랬다는 게 너무 화가 난다. 고결은 조용히 고강수의 손을 잡습니다. 할아버지. 왜? 고대치 사장님이 할아버지 친아들이 아니어도 저한테 할아버지는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고강수가 고결을 바라봅니다. 저도 할아버지 친손자가 아니잖아요. 고강수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고결이 웃으며 말합니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제 할아버지예요. 그 한마디에 고강수는 결국 고개를 돌립니다. 친아들이라고 믿었던 관계는 죄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고결은 오히려 자신을 가족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고대치는 혼자 집 앞에 서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집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곳입니다. 손에는 고강수가 보여준 갓난아기 시절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고강수가 작은 아기를 품에 안고 웃고 있습니다. 고대치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봅니다. 어릴 때 아팠을 때 밤새 자신의 곁을 지키던 아버지, 처음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던 아버지, 회사에 처음 출근하던 날 넥타이가 비뚤어졌다며 직접 고쳐주던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그제야 고대치는 알게 됩니다. 자신에게 부족했던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했던 겁니다. 한수철을 질투했던 것도 아버지가 한수철을 더 좋아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면 고강수가 한수철을 칭찬한다고 해서 자신이 아들이 아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고대치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리 불러도 고강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멀리 집 안에서 불빛이 보이지만 대문은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치의 머릿속에 고강수의 마지막 말이 다시 떠오릅니다. 가족은 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널 아들로 키웠다. 하지만 가족이라고 죄까지 덮어줘야 하는 것도 아니다. 고대치는 그제야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제대로 깨닫습니다. 친아들이 아니어서 가족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숨기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짓밟으면서도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으려 했기 때문에 스스로 가족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번 반전이 고대치에게 가장 큰 벌이 될지도 모릅니다. 돈이나 회사가 아니라 평생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고강수의 아들이라는 자리가 사실 누군가가 자신을 선택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주어진 자리였다는 것을 모든 것을 잃은 뒤에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고대치는 과연 고강수의 마음을 다시 돌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파양된 뒤 모든 것을 잃고서야
지난 25년의 죄를 제대로 반성하게 될까요? 그리고 자신 역시 입양된 아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고대치가 고결에게 어떤 마음으로 다시 사과하게 될지도 앞으로의 이야기를 더욱 궁금하게 만듭니다. 오늘 준비한 기쁜 우리 좋은 날 예상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고대치 역시 갓난아기 때 보육원에서 고강수에게 입양됐다는 가상의 반전을 더해본 예상 시나리오였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